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던 지난 7월, 대부분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경산의 청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갈등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백경훈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경산 청소 노동자들 파업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산시에 경북 경상시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벌써 2달이 넘었어요. 2달 넘게 이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짚어드릴 게 그 정부에서 지금 지난 7월에 얘기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를 이루겠다. 이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경산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경산시가 그 노동자들의 이제 그 이제 그 위탁업체에 맡겨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뭐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제 그 청소 행정을 좀 펼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 노동계 측과 어떤 그 사측은 계속 그 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업이 좀 이렇게 2달 넘게 길어지고 있지만 업체는 좀 법적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섭에 좀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산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 지금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2달이 넘게 지금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 노동자들이 제시하는 요구안 어떤 것들입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산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보다 약 1천 연간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적게 받는다. 그래서 기본급을 5% 인상해달라. 그리고 정년도 현재 63세인데 65세로 2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네.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뭐 2가지 다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임금 문제 또 정년 보장 문제만 갖고 이렇게 장기적인 파업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뭐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사실 그 청소 노동자들의 평소 작업 환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안전과 생명에 좀 약간 야간 작업이나 새벽 근무가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위험한 네. 상황에 좀 내몰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그 최근 3년 동안에 그 죽거나 다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200명이 넘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제 좀 이런 부상을 다 입었다고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구 북구에서 있었던 어떤 사고인데요. 60대 청소 노동자분이 그 청소차 뒤쪽에 보면 회전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팔이 끼어가지고 팔이 좀 절단되는 사고가 하나 있었고, 네. 2016년과 17년에도 어떤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 야간 시간대에 작업을 하다가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경우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이런 사고를 좀 줄이겠다 이러면서 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좀 내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원인인 야간 근무를 가급적 이제 없애고 절단 방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 그 필수 장비나 인원에 대한 어떤 그 청소 노동을 위한 어떤 필수 인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지지부진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권고 수준에 말씀드렸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약간 좀 이 부분에서 지자체 내 업체에서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하청업체, 용역업체의 직원의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측이 좀 알아서 해결해라. 이번 경산시의 문제처럼 경산시의 입장처럼 약간 좀 업체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고 또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업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금 경산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했는데 이게 이 부당 노동 행위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노조 근로자들이 파업 도중에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경산시는 쓰레기 수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체 인력 투입해서 지금 하면서 이 문제가 되는데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상시라는 것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그다음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가로변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인지를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죠. 노조 측에서 노조법 43조에 따라서 사용자의 경산시가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경산시가 위탁업체 실질적으로 그 지배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이제 노동부 해석상 가로변 청소 노동자 공무원이 업무를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가로변 청소 노동자 업무 배치 위배 사항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노조법 43조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즉 경산시가 아닌 수거업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는 노동부 해석에 따라서 경산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경산시 공무원들은 전 자문 변호사와 자문 노무사를 통해서 이 공무원과 가로변 미화원 업무 수행에 위법 사항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대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노동청이 업체와 경산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노조가 어떤 그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경산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어떤 그 비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그 이런 그 파업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고소를 한 지 그 관련 이제 청소차 작업하는 게 좀 위험하다. 앞서 이제 그 정부의 공고 사항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지가 한 4주 정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 제대로 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이에요. 노조 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그 좀 약간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어떤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 업체를 통해서 위탁으로 맡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민간 위탁 업체와의 어떤 불법 행위와 어떤 산재 사고가 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업체에 대한 어떤 현장 조사를 했고 현재는 이제 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만간에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요. 앞서서 이 경산시 민간 위탁 청소 업체 중 한 곳은 또 인건비를 착복했던 일도 있었죠. 예, 이 업체가 1억 원의 임금을 착복을 했다고 노동자들이 제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임금을 주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이 업체는 경산시에 자진해서 사업권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지하려고 했는데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이 업체가 이제 근로자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임금을 다 주고 다시 반납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을 착복하도록 위탁 업체를 관리하지 못한 경산시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 가량의 임금을 착복했는데 경산시가 다시 이 업체에 사업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노동자들과 당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산시 사업권을 취소할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법적으로 이게 명확히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퇴출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산시 같은 경우에 입장을 들어보면은 어떤 법에 따른 근거가 생기면 조치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좀 명확하게 위법을 했다는 그런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게 그 경산시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접 고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지 이게 한다 이런 입장을 경산시가 내놨는데 경산시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좀 약간 그 어떤 오랜 동안 노동을 해온 청소 노동자의 어떤 입장을 봐서 좀 고용이 안정되는 방향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에 또 입장을 들어보면 사업권 반납 취소를 어떤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구를 했고 노동자에서도 어떤 다른 회사로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기존 회사에서 임금과 어떤 정년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를 보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판단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 퇴출 이후에 그 어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한 18명 정도를 다른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에 어떻게 다시 고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경산시에서는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경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지급된 임금을 그 해당 업체에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그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당 업체에서도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노조에서도 그 입장이 조금은 수그러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지금 뭐 이런 전반적인 일을 거친 걸 살펴보면 그동안 골마웠던 부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와 업체 측의 공식 입장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날 합의한 내용이 정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2년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1년 만에 5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노무비를 100 받아가지고 100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을 찾는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까? 사실을 보시면은 그게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꽉 맥히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지금 업체 측 그리고 경산시 입장을 들어봤는데 핵심이 뭡니까? 네, 청소를 하는 노동자가 사용자 측에 요구한 임금 인상과 정년 보장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경영 손실상 할 수 없다. 여기 팽팽한 핵심 쟁점인데 네. 경산시는 또 제3자 입장이라고 지금 뭐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원망하기도 하는데 네. 쓰레기 수거가 지금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자 측도 경영 손실을 봐서는 안 되겠고 노동자들도 이제 근로 환경은 이제 개선돼야 되니까 이 노동자와 이 사업자 그리고 경산시 3자가 쓰레기를 전부 다 완전히 원활하게 치워야 된다는 사회 네. 공익적인 대원칙에서 대화를 해서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죠. 경산시가 제3자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청소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자, 지금 불법 쓰레기 방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경산 지역의 어떤 그 정당 쪽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경산시가 어떤 불법 쓰레기가 이제 방치되는 걸 좀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는 그 어떤 경산 지역에 있던 정당 쪽 관계자하고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한 10여 개 단체가 모여서 경산시청 앞에서 불법 쓰레기 및 어떤 문제 방조하는 어떤 경산시청을 규탄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 전까지 분리배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의 어떤 수거 실태를 면밀하게 감시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청소노동자의 어떤 파업 기간과 그리고 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구분 없이 생활 폐기물차에 어떤 싣고 그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어떤 비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환경 파괴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쓰레기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경산 시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이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있던 파업 상황이 좀 끝나야 될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시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쓰레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근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죠. 직접 고용이 되는 그 미화원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청, 즉 경산시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발생이 높아지고 또 그다음에 인력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위탁업체로 이제 돌아서고 대부분의 관청에서 이제 위탁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위탁업체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현재 근로자가 월급이 이 임금이 200만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200만 원만 드는 게 아니고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그 치면은 약 10% 20%더 추가됩니다. 한 40만 좀 된다는 거죠. 240만 원. 그래서 이런 경영 사업 수익상 지금 근로자들의 이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업주 측에서 그동안 오래된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에 대한 이제 방관 또 그리고 근로자들의 요즘 신종 노동의 해이 현상이 지금 심각한데 이런 것까지 그리고 행정청의 이제 관리 감독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점 이런 그 복합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지적해 주신 것만 봐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청소 노동자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파업이 지금보다 더 장기화될 우려가 큰데 어떻게 좀 타협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앞서서도 이제 그 좀 앞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30일부터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지금 단식 농성을 지금 경산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식 농성의 어떤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산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 이런 노력에는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이런 대상은 아니긴 해요. 경산시가 하는 이런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단식 농성까지 이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노동자들이 사실 그 가장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그 어떤 그 사회적 약자, 범주를 좀 넓혀 보면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단식 농성입니다. 네.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던 부분을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청소 행정이라는 게 어떤 공공부문의 그 어떤 그 지금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 행정 자체는 공공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 경산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산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노조와 또 업체 측의 또 입장도 조금 살펴볼 게 노조에서는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들면서 업체와 어떤 계약을 해지하고 어떤 이러저러한 불법 행위도 있었고 산재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정년도 보장을 받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좀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 정년을 연장해 달라든지 어떤 임금을 인상해 줄 어떤 의무가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사실 그 업체라는 게 회사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당연히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2달 넘게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경산시에서 어떤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고 업체 측의 요구도 있다면은 그 제3의 안을 좀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미 늦었다고 봐요. 2달이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추석 연휴고 네. 이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의 영역 안에 있는 건 아무리 위탁 업체에 일임을 했다 해도 경산시가 책임 회피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이런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방안 좋은 게 없을까요? 그렇죠. 사업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는 경영의 수익을 따져야 되고 근로자는 자기 권리를 많이 향상을 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관청에서 위탁한 업체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 경산시청에서 즉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잘 해야죠.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뭐 경산시 공무원하고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해서 결국은 최종 책임은 경산시 행정청에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노조와 업체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에서는 개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는 경산시 청소 노동자 문제. 하루빨리 대화의 길이 열려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산시 청소 노동자 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 헬로